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3일인가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보쉬가 한화로 약 11조 원인 8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인수전은 삼성전자에서도 눈독을 들였던 주거용 냉난방 공조 분야의 프로젝트라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미래 사업이라고 불리면서 빠르게 커지는 HVAC 시장, 즉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을 두고 지금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보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수권이 어떤 것였는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3일이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안 된 일이고요. 네네. 보쉬가 이제 주거용 냉난방 공조 사업을 영위하는 존슨 컨트롤스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인수 규모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달러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히타치하고 이거 합작 사업하던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일단 존슨 컨트롤스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낯설죠. 예, 일반인들한테는요. 예,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북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주거나 상업용 냉난방 공조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냉장 시스템, 그리고 보안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이런 건물과 관련되는 엔지니어링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북미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익숙치 않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HVAC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난방을 의미하는 히팅, H, H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기를 의미하는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V, 그리고 실내 냉방을 의미하는 에어 컨디셔닝. 그래서 에어 컨디셔니까 AC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약자로 해서 냉난방에 공기 환기까지 하는 거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HVAC라는 용어로 이제 계속 쓸 건데요. 요게 이제 보통은 에어컨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에어컨 회사들, 한국에서도 이제 에어컨 관련된 회사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에어컨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는 최근에 난방을 이런 에어컨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만 이게 열기가 나오는 히팅 펌프라는 게 있어요. 히트 펌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묶어서 이제 아무래도 하나로 온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엔 가스 보일러나 이런 거 많이 스팀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이런 전기로 하는 히팅 펌프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묶어서 보통 이제 같이 많이들 사업을 영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참여를 하려고 고려한다는 얘기들이 3월 말에 국내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요런 인수권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HVAC 말씀하신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얘기를 하려는 것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켓앤마켓이라고 하는 데서 2024년 5월에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료를 보면은 2024년 현재 HVAC 시장이 2,81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말하면 38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크죠. 그리고 이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을 보일 거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제품에서 6.7% IT나 최첨단 아니면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북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시장이 320억 달러, 한화로 약 44조 원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33년까지 488억 원 정도까지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좀 기기
이쪽 분야에서 성장성도 높고 규모가 큰데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할 때 요즘 국내에서도 지금 무더위 때문에 되게 걱정들이 많고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거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집에도 다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도 되게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설치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네. 특히 사실은 유럽이 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럽은요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IEA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겨우 10%밖에 안 됐대요. 국제 에너지기구. 네. 네. 그런데 2022년에 이게 19%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유럽 가시면은 절반은 에어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들이 늘고 에어비앤비하고 식당 가는데 에어컨 없으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용 시장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게 인공지능이 한테 되게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이 냉난방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네. 이거를 냉각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일러라든가 중앙 난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에 히트 펌프라는 게 굉장히 좀 핫하고 히트 펌프. 예. 네.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온풍기 돼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 보급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 높고 그리고 이게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이 국가적 과제인데 그렇군요. 예,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달에 나온 자료 보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150만 대 히트펌프가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6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연평균 20만 대밖에 안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리려면 어마어마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25개 주지사들이 모인 초당적인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2030년까지 히트펌프가 현재 480만 개가 있는 거를 2천만 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내면서 2022년에 유럽 히트펌프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보조금이 좀 줄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좀 줄었지만 업계에서는 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HVAC 시장은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탄소 배출 감축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더위로 인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의 글로벌 트렌드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글로벌 트렌드에 올라선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HVAC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AI가 어떻게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만 살짝 말씀해 예. 주셔가지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을 집에서 운영하시거나 만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만 가동이 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엄청나게 큰 컴퓨터들이 대규모 연산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하는 네네. 대규모 이 통신하는 컴퓨터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곧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되느냐가 되게 밀접한데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냉난방 공주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얼핏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가정용 PC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오래 쓰면 그쵸. 뜨끈해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아들들이 맨날 게임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게임하는 PC들 보면은 PC에 들어가는 뭐 GPU 하나만 막 수백만 원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네. 거기 뭐 하면 우웅 하면서 맨날 난방하는 그 쿨링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냉방. 네, 냉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PU라고 하는 거 엔비디아 요즘 되게 핫하고 그게 게임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걔도 게임하려고 돌아가려고 막 화면을 빠르게 돌리고 할 때는 열이 이거를 나니까. 쿨링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쿨링 돌리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 PC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컴퓨터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전산실 같은 데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되게 시원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어설프게 거기서 나오는 열 관리 잘못했다 데이터 센터 고장 나면 답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 센터에서 냉난방 공조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는 네. 거를 알 필요한데 2024년 맥킨지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40%가 냉난방 공조에만 쓰인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순수 네. 연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맥킨지 컨설팅 자료인데 어떤 데서는 30에서 55%를 제시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이상까지 추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냉난방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데이터 센터 효율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냉난방 문제 때문에 네. 아예 시원한 곳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보통 강원도에다가 지었던 것도 그런 케이스고요. 일부 데이터 센터는 북쪽 뭐 지역으로 짓거나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컴퓨터를 아예 바다에다 집어넣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어요. 계획. 예, 네.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요. 그런 것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냉방과 관련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앞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국내 업체들은 어떤가요? 이번 인수권에서 앞선 인수권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했다고도 하고 예. 또 대표적인 회사죠 LG전자 여기도 에어컨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는 그쵸. 건데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사실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가전 부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거는 뭐 세계 최고의 명품급이고 이제 글로벌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HVAC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에요. 아, 다른 그래요? 제품들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특히 가정용에 비해서 상업용 HVAC 시장에서는 좀 더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미국에 있는 업체들로 이제 유명한 회사들 보면 뭐 트레인 테크놀로지나 네. 우리 저희 뭐 캐리어는 많이 아시잖아요. 에어컨 할 때 에어컨 할 때 캐리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지가 크지 않은데 네. 이게 특히 상업용이나 이제 뭐 북미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밖에 이제 레녹스, 리힘, 루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브라이언트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또 강하고 네. 여기에 이제 일본의 다이킨 공업, 미쓰비시 전기, 도시바 그리고 오늘 요번에 언급하는 존슨 컨트롤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HVAC 시장, 특히 상업용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고 네. 국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사도 이제 지금 가전 사업 자체 내 성장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했지만 5월달에 북미의 그 HVAC 쪽의 업체 중에 메이저 중에 하나의 레녹스라는 데하고 네. 유통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런 냉난방 기기를 만들고 레녹스는 네.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합작 회사를 잘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요런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20년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네. 20년 전에 소니하고 삼성전자하고 SLCD라고 하는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사실 합작 법인이 거의 규모 있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도 나름 야심 있게 준비한 거고요. LG는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HVAC 시장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주환 그 LG전자 사장님께서 2023년에 2030년 미래 비전 발표라는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 내용들 중에 가정용하고 상업용 HVAC 시장의 매출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7월 15일 날 유럽 현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다가 별도의 연구소를 하나 설립도 하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7월 말에 보면은 LG전자가 기업 광고를 공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광고는 LG전자 입장에서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를 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비전으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에어컨디션 부분에서 HVAC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LG전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B2B 사업이라고 하는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 대상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매출 한 35%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장도 있지만 HVACC도 굉장히 좀 메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이 사업을 분리시켜서 별도로 투자 유치 받고 네. 글로벌 M&A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뒤졌지만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작년 올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유망한데 왜 HAVC 사업 부분을 존슨 컨트롤스 거기서 예. 왜 매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주거용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존슨 컨트롤스가 주거용 HVAC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상업용 HVAC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얘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사업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좀 흑자나는 사업도 쳐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상업용 쪽을 강조하겠다라는 강조 포인트들이 요번 이제 인수와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조지 올리버라는 CEO가 말씀하신 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 그리고 기타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좀 더 단순하고 또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번 인수권이 되게 그러한 것에 중요한 역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쪽으로 사업을 집중할 거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냉난방 공주라고 하면은 그냥 에어컨 기능이나 뭐 환기 기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들을 상업용이나 건물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게 오픈 블루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인업들이 다양하게 구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빨리 커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HVAC 시장이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상업용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게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효율 냉난방 시장의 성장에 앞장서야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네네. 글로벌 HVAC 업체들 중에서 북미 상업용 분야에서 되게 강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2022년 6월 17일 저점 대비 올해 7월 31일이니까 지금 한 2년 1개월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요 기간 동안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와 3배나 올랐어 하면 대단한 건데 이럴 수 있는 게 이런 AI 인공지능 열풍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더 보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이상을 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현대차에서도 최근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면서 공장 내 자동화 이런 거를 엄청 하고 공장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센서 제어하고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공장 안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전기 로봇에 의해서 다니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면 로봇도 씌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냉난방 공조 에너지 제어가 필요한 거고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주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공개 같은 게 이제 의무화돼 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에서의 그런 탄소 배출량을 최적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 냉난방 쪽을 효율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관리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럼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거 그냥 둘 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상업용만 하는 게 낫냐 이건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존슨 컨트롤스가 이렇게 강조했다는 건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방금 전 탄소 배출량 감축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은 점점 탄소 감축량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감축
감축 기준부터 잘 충족시켜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뭐 국내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힘든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 주로 납품하는 빅테크,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유럽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사업자로 4년 연속 등극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에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 업체들이 탄소 배출량까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나 LG가 나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나 고려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국내 공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전기를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도 한국에서 짓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적 전체적 차원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